선왕조 임금들은 왜 수명이 짧았을까? 이런 주제를 가지고 살펴보겠습니다. 조선시대 왕은 27명이고요. 평균 수명은 47살입니다.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좋은 음식을 많이 먹고 항상 어이들이 건강을 돌보는데도 평균 47살밖에 되지 않은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업무가 너무 과중하다는 것이고 그 업무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기 때문으로 볼 수 있고, 또 다른 하나는 보통 왕비와 후궁들이 5명에서 10명 정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낮에 업무에 시달리고 저녁에는 부인들의 처소를 다녀야 되니까 수명이 단축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임금이 얼마나 바쁜 사람인가, 그 왕조실록이나 승정원 일기 같은 것을 보면은 임금의 그 업무가 정말 과중합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왕은 아침에 일어나 가지고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대비나 왕대비 등 어른에게 문안 인사를 합니다. 해 뜰 무렵에는 경연에 나가는데 조강이라고 봅니다. 이것은 임금으로서의 도리를 배우는, 공부하는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조강이 끝나면 아침 식사를 하고 조회를 시작을 합니다. 이게 상참하고 조참이 있는데, 상참은 매일 짧게 진행을 합니다. 조참은 정기조회로서 한 달에 4번씩 있는데, 의정부의 재상, 또 대신, 6조의 판서, 3사의 당상관, 승지, 경연관, 그리고 사관 등이 참석을 합니다. 그 후 조계라고 하는 업무 보고를 받는데, 조계는 아침에 중신이나 시종신 등이 편전해서 업무를 보고하는 것을 말한다고 합니다. 이어서 윤대를 하는데, 윤대라고 하는 것은 각 행정부서에서 파견된 관리를 만나는 일입니다. 문관은 6품 이상이고 무관은 4품 이상만 가능했다. 점심 식사를 한 후에 다시 경연에 나가는데, 이때를 주광이라고 해가지고 1시간 정도 했다고 합니다. 그 후에 왕은 지방관으로 발령받은 관료나 지방으로부터 임무를 끝내고 돌아온 관료들을 만나서 업무 보고를 받습니다. 이 보고가 끝나면은 야간의 궁궐 수비라든지 숙직에 관한 보고를 받고 군사와 숙직의 명단을 확인하고 암호를 결정하여 알려준다고 합니다. 오후 5시쯤에 공식 업무가 끝나면은 석강에 참여해서 또 공부를 한다. 저녁 식사 후에는 잠시 휴식을 취하고 취침 전에 대비나 왕대비께 문안을 드린다고 그래요. 일과가 끝난 뒤에 왕이 휴식을 취하려면 내전으로 가야 하는데, 왕비가 있는 곳으로 가려면 교태전으로 간다고 그래요. 왕은 왕비 이외의 후궁들 처소에 잠을 자러 가는데, 이것을 결정하는 것도 쉬운 것이 아니다 그럽니다. 왕이 보통은 자신이 가서 자고 싶은 곳으로 가지만은 경우에 따라서는 균형을 맞춰야 하고, 잠자러 가는 것을 결정할 때 정치적인 배려도 해야 한다. 왕을 자주 모시지 못하는 왕비라든지 후궁의 입장에서는 보이지 않게 치열한 경쟁이 당연히 있을 것이고, 모처럼 찾아온 왕에게 잘 모시려 온갖 노력을 하게 되고 또 백엔머리 송사도 하게 된다 이러죠. 낮에 업무가 과중해서 거의 녹초가 돼가지고 부인들이 거처를 찾아온 왕은 편히 쉬기보다는 편하지 않은 밤을 보내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왕손이 번창하도록 하기 위해서 왕에게는 많은 부인을 두도록 제도적으로 만든 것이지만은, 왕비나 후궁들의 시샘이라든지 질투라든지 이런 게 있게 되니까 궁중이 항상 시끄러울 수밖에 없고, 신하들과 후궁들, 신하들과 왕비 서로 정치적인 이해관계에 따라서
파쟁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왕이라는 자리는 조정에서는 일과 신하들에게 시달리고 안에서는 여인들이 틈바구니에서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병이 생기게 되고 임금은 대체적으로 약을 입에 달고 살았다고 합니다. 이런 공식적인 일과 이외에 제사가 아주 많았다고 그래요. 종묘의 제사를 지내는 거, 중국의 천자에게 올리는 망골례, 올 한 해의 풍년을 기원하는 제사, 가뭄이 들면 기우제, 또 홍수가 나면 기청제, 가뭄이나 홍수가 끝나면 감사하다는 보사제, 가을에 추수가 끝나면 천례례, 겨울에 눈이 내리지 않으면 기설제 등의 제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매달 초하루와 보름에는 종묘에 제사를 올리고 부왕으로부터 4대에 이르는 기제사를 또 지내야 했다고 합니다. 정기적으로는 공자라든지 단군이라든지 기자, 왕건 등의 제사도 빼놓지 않았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1년 내내 제사는 끊이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궁중에 형제들이 많고 똑똑한 종친들이 많으면 왕의 자리를 엿보는 사람이 많아서 신경을 쓰게 되고 혹시라도 누가 독살할까 싶어서 마음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은수저를 쓰고 상궁이 임금이 음식 들기 전에 미리 맛을 봅니다. 왕의 침전에는 밖에서 직접 들어가는 구조가 아니라 사방으로 방이 하나씩 있다고 합니다. 이 방에는 각각 궁녀들이 지킨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말이 새어나갈까 봐 신경을 쓰기도 한다고 그러죠. 조선시대 비교적 장수한 임금은 태조 이성계가 74살, 정종이 63살, 숙종이 60살, 영조가 83살, 광해군이 67세, 고종이 68세 이렇게 살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임금들은 60세 미만에 다 세상을 떠났고 6 임금만이 60을 넘었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태조와 영조, 고종은 비교적 장수를 했고 정종과 광해군은 왕위를 그만둔 뒤에 천수를 누렸다고 봐야 됩니다. 정종은 2년 2개월의 짧은 왕위를 끝내고 양위를 한 다음에 격구라든지 사냥이라든지 온천여행이라든지 연회 등으로 소일했다고 합니다. 광해군은 가족을 모두 잃고 유배지를 군데 다니면서 관리하는 별장이 저는 좋은 방을 차지하고 광해군에게는 좋지 않은 방을 주었어도 불평 한마디 하지 않고 심부름하는 나인이 영감이라고 부르는 그런 치욕적인 멸시를 당해도 광해군은 초연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어쩌면은 15년의 그 재위 기간보다 18년 동안의 유배 생활이 광해군에게는 더 편안한 삶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조선왕조 시대에 임금들이 수명이 짧았던 것은 첫째는 업무가 많았고 둘째는 부인들이 너무 많았다. 이런 것이 원인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